네,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청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재학 청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송 참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오송 참사 희생자분들 합동 분향소가 충북도청에 이제서 운영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민 분향소로 전환이 된다고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어디로 운영이 되는지는 아직 저희는 이제 모르는데요. 시민 분향소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분들 또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국무조정실이 여기에 관련한 그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다 예상했듯이 인재였고 또 관제였다는 게 이제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34명 수사 일회, 그다음 공무원 63명 징계 조치, 그리고 뭐 행복총장 그 해임 건의했고 뭐 부지사, 청주 부시장, 또 뭐 경찰서장 뭐 여러 명들에 대해서 뭐 해임이라든가 해임에 대한 그런 건의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만 거의 지금 100명이에요. 예. 이게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다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 발표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랑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기자들이 질문했다는데 뭐 징계를 요구하지도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지금 큽니다. 논란도 큰데 일단 말단 공무원들만 무더기로 사법 처리되냐,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그 오송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이 이제 34명을 수사 의뢰했고 충북도 8명, 청주시 6명이 이제 그 간부 공무원 실국장급을 이제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지금 사실상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억울하다는 분위기와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고, 제가 오기 전에 서치도 좀 했었었는데 이 참사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전이라든지 재난 분야의 공무원들이 가는 것들을 굉장히 깊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약간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내가 그곳에 배치되는 순간 나는 휴직계를 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그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가 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책임을 짓지 않아준다는 거죠, 사실상. 거기다 배치한 거는 인사권자가 배치를 한 건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좀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지금 선출직이라서 이 둘을 수사할 수 없다, 이 둘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견 그런 이야기는 뭐 국무조정실에서 할 법한 얘기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들께서는 두 분 다 이제 그 고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아마 향후 이루어지는 수사라든지 아니면 조사 같은 데서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보이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그 안위를 챙기기에 좀 급급한 모습에서 그냥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공무원분들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고 그 분위기가 아주 뭐 어수선합니다. 뭐 100명 넘는 분들이 지금 뭐 파면되면은 연금도 안 나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몇십 년 했는데 그 연금 하나 바라보고 박봉으로 힘든 날들을 버텼는데 또 뭐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고 가족들도 불안하고 주변 동료들도 안타깝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그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온 건데, 국무조정실이 시민들이 뽑은 도지사나 시장에 대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한재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국무총리가 행복청장에 네. 대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해임 해임 건의 건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이우정 행정부지사는 이제 도지사한테 얘기했을 것 같고 신병대 청주부시장에 대해서는 청주시장한테 뭐 직위 해제라든가 인사조치를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재난안전 최고 책임자 도지사하고 청주시장한테 그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을 건데 네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럼 순순히 그럼 어디 조치에 따를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공직사회라는 것은 영이 떨어지면은 좋든 싫든 따라야 하는 게 숙명이기 때문에 부지사와 부시장은 당연히 그 초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다 관리 혹은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러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이제 문책성의 인사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뭐 시장과 도지사가 그것에 대해서 글쎄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고 사실 이 부지사와 부시장이 올 때는 시장과 지사의 의사를 다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1월에 이제 이범석 시장의 요청으로 정부 중앙부처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앙부처의 공무원 수장으로 여겨지는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단 공무원들이나 뭐 부시장, 부지사나 뭐 이분들이 우리는 죄가 없어. 책임이 전혀 없어. 이런 건 아니질 거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시장이나 도지사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만약에 처벌을 안 받고 네네. 뭐 우리만 피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할 수도 있는 거 네네. 아닐까. 이런 이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네네. 앞으로 공직사회가 충북도나 청주시 뭐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좀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아시면 좀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부시장님이나 부지사님은 이제 뭐 총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만둘 거로 직위 해제되거나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린 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이 책임이 없다. 이거 뭐 재수가 없다. 뭐 이렇게만 할 건 아닌데 분명히 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일부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약간 나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업무량에 비해서 어떤 부서는 좀 여유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부서는 또 업무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또 직원 수가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부서의 파워에 의해서 어떤 부서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좀 많을 수도 있고 파워가 없는 부서는 좀 직원들이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어가지고 일일이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안전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조사나 검토를 쭉 해봐가지고 그 적정한 인원이 배치돼 있는지 이 사람들이 전문성 있게 이거를 한눈에 바라보고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이런 업무나 인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사이동 시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조정해서 한꺼번에 너무 한 부서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지점장, 부지점장, 기업금융팀장, VIP 팀장이 한꺼번에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고객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한 몇 개월 동안 딱 마비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공무원 사회에서도 해당 부서에 뭐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주무관도 있고 쭉 있을 텐데 거기가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뭐 확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동도 그런 걸 감안해서 주요 부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수인계가 돼가면서 업무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뭐 국무조정실이 그 도지사랑 청주시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은 데 대해서 뭐 중앙지 전국적인 이제 신문에서도 네네.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정은 책임을 안 지고 부자가 책임을 지는 세상이 있냐 이런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시장이 야 이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우리 부부한테는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혹시 얘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했지만 이제 비슷한 사건이 이태원 참사를 보면은 네. 관련해서 이제 고위공무원 특히 이제 청장부터 시작해서 다 구속이 됐었었는데 네. 보석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다 풀려나고 있고 박형 구청장은 출국일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가 책임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사태 정도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공무원 사회에서 아마 저는 영이 많이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는 정을 보좌하는 존재인데 사건이 일어났음으로 인해서 정은 멀쩡히 있고 부만 날아간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 향후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지사나 시장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과연 공무원들이 그 한 호흡을 갖고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뭐 시키면 당연히 할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 공직사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일 순위와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것들이 단체장과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쫙 나가는 거랑 단체장과 공무원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가도 공무원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제 무사한일주의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전에 그 청주시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됐지만 공직사회 분위기가 하극상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점점점 공직사회가 망가져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아니 그 무사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네.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수가 있겠네요. 더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뭐 시의원님들이니까 도청 사정은 잘 모를 수 있을 거고 시장님 혹시 요새 뭐 봤어요? 혹시 뭐 얘기라도 한번 해봤어요? 분위기는 어때요? 아니 뭐 만난 적은 없고 그 계속 뭐 수해 복구나 아니면 이런 뭐 대책 뭐 기자회견 뭐 굉장히 바쁘시겠죠 지금 뭐 그리고 뭐 이제 국회에서 또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또 조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막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출직 공무원이 이렇게 어떤 재난 사고로 물러나는 사실 책임진다는 게 물러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물러나는 거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김병국 청주시 의회 의장이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더라고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밝혔습니다. 뭐 안타까움, 뭐 이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사고 주요 원인은 이제 뚝을 무너지게 하고서 이런 거니까 행복청장의 이제 그쪽에 먼저 주요한 것에 수사를 집중해 달라. 그리고 이제 수사를 너무 많이 하면 이게 피해 복구나 이런 데 좀 차질이 있으니 그런 거를 또 참고해 달라. 뭐 이러는 건데 이걸 보면 이범수 청주시장이나 청주시 공무원들은 좀 이 수사를 할 때 좀 감안해 달라.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네.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범수 시장이라든지 청주시 공무원을 이제 좀 생각하는 뭐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차등을 둬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했을 때 행복청과 그 충북도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공통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지 않은 것들이 전달하지 않았다, 전파하지 않았다, 그다음 조치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수명에 이르기는 하지만 저는 할 거는 하고 또 복구할 거는 복구하고 청주시 공무원이 4,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의 역량을
지금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게 이제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주문 사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는 수사대로, 그 다음에 책임질 것들은 책임지고, 그 다음에 규명돼야 될 거는 규명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 연쇄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다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의장님께서 특조위를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기자의 질문에 특조위를 뭐 구성할 것이라는 질문에 저희 당에서 어떠한 그 제안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뭐 논의된 바가 없다거나 아니면 향후 논의해 보겠다라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특조위를 구성하지 않겠다라고 특조위 구성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의회 차원의 뭐 조사위원회 같은 거를 네네. 구성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거는 의장님께서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시죠. 그래가지고 뭐 표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논의를 하시든지 전 요새 계속 표결을 하는 걸로만 몰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당과 전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은 상태에서 특조위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해서 말씀하시면 일개 의원의 개인 생각은 말씀하실 수 있으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따지고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우선 그 입장문을 봤는데요. 거기 이제 물론 이제 그 이번 사고로 참사를 당하신 분들의 이제 명복을 비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행복청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새로 아까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다리 상판이 이 뚝보다 좀 높게 있어야지 그 사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포크레인이라든가 그게 거의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 이제 바가지라 그러죠. 이 포크레인 바가지가 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상판이랑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흙을 밑에서 긁어서 올려다 보니까 그게 단단하게도 안 되는 거고, 또 높이도 좀 낮게 되고, 이런 아주 그 애초에 또 허가도 안 받은 사항으로 그걸 뚝을 허물고 다시 뭐 복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행복청이 1차적인 원인 제공 큰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셨고, 그다음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한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복구를 뭐 한 의원님도 많이 가셨겠지만은 가서 듣는 얘기가 예전에 이제 정치인들이 복구 나왔을 때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그 주민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약간 와서 사진만 찍고 가려고 하고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서 진짜 열심히 하고 왔다 가면은 분명히 딱 표가 나게 하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 그 공무원들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뭐 공무원들이 뭐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막상 같이 일을 해보면은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분명히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든지, 뭐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야 이거 뭐 사고만 나면은 우리가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수해 복구나 앞으로의 그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 좀 이렇게 루즈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할 사람은 일하게 해주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게 하고, 이거를 약간 분리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패배감에 젖지 않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오송 참사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김영환 지사인데요. 참사 전날에 그 비상 3단계로 비가 오는데 서울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7시에 만나가지고 업자 2명 만나서 밥 먹다가 8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10시에 왔대잖아요. 그래서 박진희 도의원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이 사실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공방은 뭐 있었고 한데, 이게 지금 도지사가 비상 3단계 금요일 날 근무 시간 출발해가지고 만나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여당에서 이 분위기가 좀 어때요? 이런 게 자꾸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죠. 네. 안 분위기가 왜냐하면 좋을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이런 안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이제 도지사님 입장에서 해명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약속을 뭐
그날 한 게 아니고 뭐 2주 전에 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문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3명이 만났는지 뭐 4명이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명이 이렇게 막 우리도 뭐 만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약속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야 뭐 더 오래 전에 약속을 하겠죠. 그럼 한 2주 전에 날을 잡았는데 출발을 2단계에 출발을 했는데 가는 중에 3단계로 격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취소하고 얼른 가서 갔다가 이왕 약속을 하고 사람들이 저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만나고 오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이제 그날 밤에 왔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무 그렇게 또 뭐 7시간의 행적이 어떠느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뭐 7시간에 상당히 민감하죠. 7시간이 일곱 시간. 또 나오더라고요. 7시간 동안 뭐 이게 이제 했냐. 뭔가 했더니 이제 네. 서울 갔다가 갔다가 식사하고 오는 오는데 이제 7시간인데. 정도 되니까 아, 우리가 7시간에 대해서 왜 민감한지 아실 아시죠? 만한 네. 분들은 다 알 텐데. 그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충북도 해명 적지 않은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박진희 의원이 이제 후속으로 추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예. 요거 심상치 않아요. 충북도가 7월 14일 날 도지사가 돌아왔는지 뭐 거기 이제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이제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또 제기해가지고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상조 의원님은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도지사가 이게 꼭 갔어야 했냐? 아, 저기 충주에서 제천에 산불 났을 때도 옆에서 충주에서 술 먹어가지고 크게 곤욕을 치렀고 그때 도지사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가지 말 걸, 아니면 제천 갔다 올 걸 하는 회한이 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기억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아유, 그 제가 요즘에 읽는 책에서 나온 서문에 있는 말인데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 있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주체는 사실 정무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정무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거죠. 2단계에 갔건 3단계에 갔건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단계가 지금 그때 되면 비가 엄청 나게 내리고 있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를 뚫고 서울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우선순위를 당연히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주 전에 잡았던 3주 전에 잡았던 그런 문제보다는 한 달 전에 잡건 2달 전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일 우선순위는 도지사가 그 도정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정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박진희 의원님께서 자리를 비웠다는 거에 대해서 충북도에서 해명하기를 부지사가 상황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조례나 매뉴얼에는 최고 재난안전 책임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럼 도지사가 당연히 상황을 밤새서라도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비라든지 대기를 하고 있었어야지 저는 해명이 더 이 궁색하게 들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전날 회의한 거를 살펴보면은 회의하고 정문을 서울에서 들어왔고 통과한 게 10시 51분. 그리고 회의를 주재하고 나간 게 11시 5분. 그래서 뭐 한 14분? 14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동선을 따라가 보면은 한 10분 남짓 회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회의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10분 동안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도의 이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계속 궁색하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사를 제가 아직 자세히는 보지 않았으나 뭐 회의 참석한 인원부터 다르고 사진이랑 그다음 또 뭐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격려 차원에서 갔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이야기하는 걸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다른 쪽으로 조사나 아니면 뭐 감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뭐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죠. 진실이 잘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속보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지사가 서울 갈 때 그 과에 대해서 윤홍장 대변인이 밝힌 게 있어요. 그 특보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유정,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체제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행정부지사 잘리게 생겼네요. 그리고 그 오송 참사 현장 가장 먼저 간 사람이 행정부지사인데 이게 좀 행정부지사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이제 뭐 자꾸 의혹도 제기되고 뭐 관련 뉴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충북도가 계속 이제 언론에 대해서 뭐 일부인지 전체인지 모르겠지만 뭐 당부도 하고 경고도 하고 뭐 언론 중재 제소도 한다고 하고 사법 절차도 밟는다고 하고 이제는 뭐 MBC에 대해서도 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 중재 제소도 한다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속사정은 뭘까요? 당사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아니, 당사자라고 한다면. 제가 당사자라고 왜 당사자다. 그랬냐?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억울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변인이 마지막에 한 멘트를 보면은 뭐 가짜 뉴스, 그다음에 음해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전 도대체 가짜 뉴스가 어디 있는지가 제일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게끔 조치하고 발언한 것은 전 충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북도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혹은 충북도의 이 사실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자료와 근거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해명이 계속 그렇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계속 궁색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부분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 이런 그 스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이 한 이런 발언을 가지고 MBC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본인들은 굉장히 약간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할 말 없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조금 잠자코 있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의원님은 좀 그래도 어떻게 한번 역지사지로 네.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억울하다는 생각을 공무원뿐만 아니고 뭐 그 김영환 지사님도 할 수가 있겠죠. 뭐 말 한마디 어디 움직임 하나만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뭐 비판적인 논조로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하니까 사실 김영환 지사님을 지지했던 분들도 같이 이제 짜증이 날 수가 있고 뭐 그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 내가 지지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 헛발질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짜증이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현수막 관련해서도 서로 이제 뭐 이거는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동일하게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서로 볼 때마다 짜증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 그 정당 현수막을 계속 보게 되니까 다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로 지금 뭐 최근에 그 갤럽 조사 결과에 나왔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을 합쳐도 60% 조금 넘는 지지율밖에 안 나오고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고 뭐 이게 그 무당층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게 한 40% 가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정치가 잘못된 거는 뭐 당연히 지적할 수 있지만 그냥 막 확인 없이 아무거나 막 던져가지고 그러면 본인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럼 본인이 해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아닌 것도 있고 막 긴 것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당사자라면 억울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뭐 또 이해가 갈 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 사태 같은 경우는 진실이 굉장히 그냥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민심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의원님들은 민심과 한 입을 덮고 사는 분들인데 지금 민심이 지금 7월 15일 하고도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경랑하는 민심을 잘 판단하고 계실 건데요. 그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앞으로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시죠. 누가 먼저? 그
진짜 이게 사고는 계속 반복되는 거고 해마다 이제 뭐 여름에는 뭐 수해, 뭐 또 겨울에는 뭐 눈으로 인한 뭐 재해, 뭐 교통사고 이런 거, 그다음에 교통 혼란, 뭐 이렇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거의 시기별로. 그래서 공무원으로 쭉 활동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게 더 눈에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내가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그 관련된 부서는 어디고, 그러면 뭐를 당부해야 되고 이렇게 딱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히나 요즘은 옛날처럼 그냥 장마 기간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오는 게릴라성 폭우. 그래서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시장이라면, 도지사라면 그런 시기에 만약에 뭐 호우 경보 3단계가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도나 시에 야전 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뭐 하여튼 이틀 정도 잘 생각하고, 그러면 또 그 공무원들도 더 긴장하고 더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뭐 행정적, 사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뭐 정치적 책임은 이미 어느 정도 판단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안전과 재난 분야에 있어서 뭐 외교도 마찬가지, 외교 국방도 마찬가지지만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있어서의 그 여당 야당의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사람들이 다 좀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심은 아마 이미 판단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모두 긴 터널을 이제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송 궁평이 지하타도는 지금 다시 개통이 됐나요? 네, 네, 개통됐습니다. 개통이 됐습니까? 네. 네.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 상당히 아픔을 느끼시고 할 텐데, 어쨌든 뭐 안전한 곳에서 우리 계속 같이 다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안전 유의하시고, 이 폭염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